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화 뉴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차트는 상해지수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세고, 스텔라루멘, BSV, 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된 뉴스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상해지수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상해지수를 한번 앞으로 이제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린 추세선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이고 로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때 이 추세 라인을 그리고 이 추세 라인을 이제 맞고 떨어지거나 바로 아니면 이제 돌파하게 되면 돌파한 이후에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요. 넘지 못하고 여기서 이런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중요한 거, 상승장으로 만약에 상해지수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어떤 라인을 넘어가야 되느냐, 보시면 이 수평선으로 3570 라인을 넘어가야지 상승할 수 있다,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해지수라든가 뭐 코스피 지수,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반등은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좋아서 실제적으로 그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반등은 그 작년 금리를 동결하고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반등을 20%가 넘는 반등을 한 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서 오늘 이제 4%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일봉을 보면 오늘 이렇게 4%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미 이제 깨져서 이 추세 라인이 깨져서 이렇게 돌려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008년도 6월과 같은 그런 위치라고 제가 위치가 흡사하다 말씀드렸고, 그거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하락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970포인트가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지수는 지금 이때 쌍바닥 찍었던 2440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상해지수도 이제 무너져서 하락으로 간다, 채널 바닥을 찍으러 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지수가 아마 채널 바닥을 찍으러 간다라고 하면 2400부터 빠지게 되면,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저는 이제 600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IMF 때 거의 종합주가 지수가 1000에서 한 200 얼마였나? 240이었나요? 4분의 1 토막 났던 것처럼 상해지수도 그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릴 건데,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의 추세선을 하나도 안 그렸습니다. 안 그렸고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지금 이 120일 이동평균선이요,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120일 이동평균선, 2017년도 말 상해지수가 아니라 비트코인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이 121선을 보시면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하면서 계속 빠졌죠. 이때는 돌파를 했지만 이제 200일선에 갇혀서 다시 재차 하락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121선 넘어갔었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또 내려왔죠. 그리고 이때도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121선을 제대로 넘어가서 안착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121선을 돌려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121선을 터치를 했어요. 터치하고 빠졌죠. 이 121선 터치했던 라인이 그릴 수밖에 없네요. 4,200달러입니다. 이 4,200달러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121선이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오늘 장중에 121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121선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 15일 이동평균선과요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 15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15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20주로 고쳐볼게요. 20주로 고쳐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4,200달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지금 현재 일단 3,900달러에 맞물려 있는 121선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4,200달러 저항까지 돌파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요한 저항 라인인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흐름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알트코인들 지금 상승 순환매 도는 거 보면 비트코인도 이번에는 121선을 넘어가서 다음 이제 4,200달러까지 도전하고 20주 이동평균선도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왜 그렇게 이제 보냐면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말이 또 길어지는데, 알트코인들 이제 대부분이 지금 이 작년 고점 12월 20일 날 고점을 한번 맞고요.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라이트코인 보면 한 달 정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지금 2월 24일부터 뭐 아직 이제 시간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골든 크로스가 나주면서 저는 이번에 이 고점 4,200달러를 넘어가 줄 거다. 그럼 4,200달러 넘어갈 때는 라이트코인 보시면 이때 넘어갈 때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해주고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 줍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이트코인이 한번 볼까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갔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제 기억으로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라이트코인 차트를 안 보고, 라이트코인은 이미 이제 그 200일 선이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고, 이건 라이트코인은 아닙니다. 일단은 넘어가 주게 되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다음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 50주 이동평균선인 이제 6,000달러가 저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설명드리고, 일단은 오늘 어제와 큰 변동은 없어요. 일단은 어제 제가 12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될 거다.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느냐, 올라갈 거냐. 근데 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세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미세고 하락 추세 라인, 그러니까 알트코인하고 비슷한데 하락 추세 돌파를 하고, 다른 이제 알트코인하고요.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이에요. 패턴은 비슷하지만 보시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렇게 여기서 하락세경을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제가 하락세경 패턴을 크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하락세경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지겹게, 이 기간이 작년 9월부터요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락세경 거의 끝자락까지 지금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 보시면 지금 이 45,000 라인이 작년 저점이에요. 2017년 말 저점 라인입니다. 재작년 2017년 말 저점 라인이었고, 그 라인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12월 20일 날 한번 돌파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지금 121선 터치 못하고 이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깨고 내려와요. 다시 33,000 사토시를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와서 거의 뭐 보통 이제 표현할 때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뭐 또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지하 3층까지 이제 내려온 그런 차트입니다. 거의 아마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저점에 있는 차트라고 이제 보여져요.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위치는 비슷한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BSV랑 분리가 되면서 사실 BSV랑 합쳐서 계산하면 작년 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미세고는 거의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일단은 거의 이제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하락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서 넘어가 주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45,000사토시, 45,000사토시 이 라인을 분명히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요. 여기서 일단 45,000사토시 먼저 33,000사토시를 넘어가 줘야 되겠죠. 이때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또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5,000사토시까지 테스트를 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돌파 시도를 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오미세고는 좀 더 상승, 진짜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여기서 오미세고가 이렇게 슈팅을 하면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오미세고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먼저 일단 45,000사토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 테스트한 이후에 또 눌러주고 이 120일 이동평균선 돌려 세우면서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꽤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텔라루멘 설명드릴게요. 예, 스텔라루멘 보면 예, 차트가 예, 제가 그려놨는데 잠깐만요.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죠. 하락 쇠경을 만들어주면서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18년도 3월달 저점이었던 지금 21,000사토시 죄송합니다. 2100사토시 2100사토시를 살짝 이탈한 이후에 지금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일단 여기서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2170사토시 이 라인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지지 받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 하는 라인을 돌파해서 넘어가 준 이후에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시간 봉에서 이동평균선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4시간 봉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완전히 다 수렴해서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삼각수렴하고 또 눌러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텔라루멘은 좀 에너지가 응집돼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에서도 15일 이동평균선만 안착해주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스텔라루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이제 다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제 오미세고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오미세고처럼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2800사토시 그리고 이제 2800사토시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내려오면서 저항으로 작용될 것이고 여기서 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될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눌러주고 여기서 한 달 정도 소요된 이후에 이제 돌파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텔라루멘도 일단은 하락은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거다. 오미세고와 마찬가지로요. 예, 그리고 이제 BS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SV는 이제 최근 이 하락 추세를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다 그려놨는데 이게 그려놓은 게 지금 지워져 가지고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 채널을 하락 채널, 뭐 하락 추세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하고 지금 안착했습니다. 4시간 봉에서 보면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안착했어요. 안착했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지울게요. 이상하게 또 옮겨져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항은 지금 0.02사토시 죄송합니다. 0.02 BTC 0.02 BTC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는데 이 라인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BSV도 저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눌러주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0.02 BTC가 이렇게 지지받았던 라인입니다. 0.02에서 뭐 0.02 비슷한데 갑자기
일단 0.02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 라인을 0.02 BTC 라인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에이다는 이제 안 지워졌네요. 에이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요. 하락세 기형 두 번의 이제 하락세 기형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오미세고나 스텔라 루멘보다는 좋은 위치에 있다. 좋은 위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뭐 스텔라 루멘이라든가 오미세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에이다는 지금 이 작년 9월달 고점, 그리고 올해 이제 1월달 고점을 이제 한번 더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눌러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일봉에서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완전히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다가 굉장히 이제 매수하기에는 좋은 위치로 보입니다. 에이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 1300 사토시를 테스트를 하면 이번에는 돌파해서 라이트코인과 같이 상승 흐름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는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 아까 이제 오늘 설명드린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데, 예, 베네수엘라 관련된 기사고요. 2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베네수엘라, 해외 도피하는 중국 기업인들, 툭하면 기업 회장 납치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마윤 회장도 물러났죠. 그리고 국영 기업만 밀어주고, 경기 침체까지 가속화하자 기업인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래가 진짜 베네수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제가 이제 계속 베네수엘라 말씀드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베네수엘라 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장 그 거래량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베네수엘라는 뭐 경제 사이즈가 좀 작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만약에 베네수엘라처럼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만약에 베네수엘라 어떤 부자들처럼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대시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어떤 수급이 몰리면서 암호화폐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기업인들이 보면 중국의 이제 기업인이 지금 몰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중국을 떠나는 이유,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미래를 일단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인들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지난달 465명의 중국 부호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3분의 1이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본다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년 전에는 3분의 2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3분의 2,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인들이 연이어 지금 실종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그 뭐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거나, 아마 마인도 제가 봤을 땐 너 물러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마윈 입장에서 회장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어떤 공산당 자신들의 그 당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게 이런 공산당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실제 민간 기업들의 어떤 그 민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들, 뭐 사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업을 끌고 나가는 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라는 게 좋은 실적을 내고 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경쟁력은 없는 그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산당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지금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중국의 기업인들이 야,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NYT에서는 뉴욕타임즈에서 중국 기업인들은 정부가 경제를 장악하면서 미래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라고 전했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전쟁을 반기는 중국 기업인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 왜냐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당장 기업 경영에 타격이 오겠지만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 구조를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한번 뒤집어져서 좀 중국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기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트럼프에 열광을 한대요.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는 반미 국가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이제 싫어해야지 정상인데 지금 트럼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선호도가 52%를 넘어섰답니다. 그래서 독재 집권 마두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반대하는, 그리고 마두로의 어떤 인기도보다 트럼프 인기도가 더 높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이게 그 금융 세력, 미국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뭐냐면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가 아닌 트럼프를 지지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마두로를 지지했을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 어려워졌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원조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두로가 야 이거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미국이 군인들을 보내는 거다 해서 국경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어떻게 보면 마두로를 지지했던 여론이 이렇게 반대로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제 그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미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중국 기업인들이 차라리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지금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마지막 기사인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금 340만 명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나와서 지금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인구가 거의 이제 10%가 넘는,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가 3,277만 명인데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10% 넘는 국민이 지금 국외로 떠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그 체류 자격을 얻은 베네수엘라 국민은 130만 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200만 명 정도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착취라든가 인신매매, 외국인 혐오 범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가 못 살다 보니까 국민들만 불쌍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그림대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 금융 세력이 먼저 친중국가였던 베네수엘라 손을 보고,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 중국에도 저는 서서히 미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인들도 이런 인식이 갖게 되고, 돈 있는 중국 기업인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못 살겠다, 나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들, 중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위안화를 처분해서 달러라든가 아니면 다른 금이라든가 바꿔야 되겠죠. 근데 달러라든가 부동산 매각하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갖고 나가는 데는. 그럼 가장 찾기 쉬운 게 뭐냐? 제가 봤을 때 이제 암호화폐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이야 암호화폐 이제 가격이 좀 재미가 없고 하니까 당연히 중국 부자들도 암호화폐보다는 어떻게든 달러를 구하려고 할 텐데, 만약에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돌입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달러로 내가 구해서 갖고 나가기도 힘들게 달러로 구하지 말고 차라리 암호화폐 가격도 올라가니까 암호화폐를 구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베네수엘라 경제 사이즈가 얼마 안 됐지만 중국 부자들이, 중국의 자산가들이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고 암호화폐의 어떤 수급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상승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나온 영상에서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다고 하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총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